자, 이번 시간에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얘기하고 이제 같이 묶어서 업무 정지 처분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요거 접근해 갈 때 이제 개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소공을 상대로 자격 정지 처분을 했었고요. 공인중개사 전반을 상대로 자격 취소 처분. 자, 개공 스토리 한번 가보십시다. 자, 우리 앞에서 이거부터 가볼까요?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격증 교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무 교육하고요. 연수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처분을 담당하는 것이 누가 담당한다?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조금 이따 이제 과태료 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하고요. 협회 두 개만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는데,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고요. 이 등록관청이 하는 일은 등록증 교부부터 시작합니다. 가게 문 열 수 있게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증 교부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공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온갖 신고 항목이 있어요. 고용인 신고라든가 또는 인장의 등록이라든가 또는 이전 휴업 폐업 신고 등등등 각종 신고 등을 자 누가 수리를 한다? 바로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그 외에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누가 담당을 한다?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주로 개공을 중심으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 등록관청에서 누구를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문을 아예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격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자격을 없애버리는 것을 자격 취소, 개설 등록을 허락했던 등록관청이 가게문을 닫게 만드는 것을 개설 등록의 취소. 예, 그리고 나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가게문을 일시적으로 닫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이렇게 뼈대를 갖고 접근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중간중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까 소공과 개공과의 차이 얘기할 때 교부하는 것, 서류를 교부하고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소공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개공만이 권한자가 되게 된다. 이런 전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종류 더럽게 많습니다. 해서 사회, 거, 이결, 다성량, 정정정 이렇게 머리끌 때 따서 일단 외우긴 하는데, 자, 보고 나서 답이 되는 포인트는 따로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격 정지 처분, 자격 취소 처분은 정정정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았고요. 얘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뒤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은 요즘 출제 트렌드에서는 삼진 아웃제 갖고 거의 다 답을 구성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수험생이 앞에서부터 외우시거든.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해야지 실력 있는 수험생과 실력 없는 수험생의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해산을 해서 개인은 사망, 법인은 개인은 사망, 법인은 해산이 되겠죠. 이건 뭐 쟁점 안 돼. 그럼 뭐 죽어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등록 취소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관련해서 거이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등록을 했다가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한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텐데, 결격 사유자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개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뭐 유자, 업, 금벌자기 이런 식으로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와 관련해서 자, 중개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뭐 사고를 쳐가지고 일정한 결격사유자에 해당되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 할 수 없으니까 이때 가게문을 닫게 하는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살 붙여갈 거예요. 교재는 아마 결격사유자가 된 경우 사연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되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나중에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유자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자격 정지는 상관이 없겠구나.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나 있겠고 자격정지, 그 다음에 그건 상관이 없고 업무정지라는 주제도 상관이 없겠고 그 다음에 그 상관없으니까 금벌적에 들어가서 자, 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해서 요 이제 결격사유인데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외우면 터져버리니까. 하여튼 일정한 결격사유자에 대해서는 중개업 개설 등록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걸리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성량 정정정에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거나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됐다. 이게 이중 소속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낮에는 사장님, 밤에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투잡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가게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생각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는 행위, 요 금지됐었고요. 요거 하다 걸리면 개설 등록 취소. 자, 정정정이라고 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죠. 사고 쳐가지고 뒤에 공부하게 될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때렸는데 니들이 처분을 때리든 말든 나는 오늘도 근면성실하게 가게문을 연다. 걸리게 되면 어떻다? 아예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에 투입을 한 경우 이것도 아마 안 되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앞에서 정정정이 걸려서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개공한테는 어떻다? 개설 등록의 취소 해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까지 보셨고요. 예,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의 출제 포인트는 마지막 정의 되겠습니다. 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삼진아웃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조문상 모순이 발생되죠. 왜냐면 최근 이자 1년 이내에 2회 이렇게 가야 돼. 2회 이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세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아예 가게문을 닫아버리는데 개설 등록 취소가 되는데 어떻게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건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문맥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업무 정지, 1년 사이에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업무 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얘는 뭘 해야 된다? 자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얘가 요즘에 한참 유행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죠. 문제를 구성할 때 이 사람한테 업무 정지를 때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사유가 있고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번에 자 1년 이내 사이에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그러니까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뭐 대강 외워두시고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삼진아웃제, 다시 업무 정지,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에 걸리게 되면 얘는 어떻다? 이때는 아예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러기도 어려울 거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세 번째 때려 맞는다. 이게 진짜 이분 부지런한 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법을 생활을 하셔야지 이게 가능하지 쉽지가 않아요.
업무정지가 최소 1.5개월이었잖아요. 그럼 1.5개월 쉬었다 치십시다. 그리고 나서 또 사고 치게 되면 최소 1.5개월. 그럼 벌써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쉬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2번쯤 걸리면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기본 3개월이나 6개월 때릴 수 있어. 어찌됐든 간에 업무정지를 한 해 3번째 때려맞게 되면 어떻다? 바로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게 법조문 순서상 제일 뒤에 있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살펴봐야겠고요. 요거는 자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에 있는 임의적 등록 요거에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한편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외울 때 임등취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그럴 시간에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그럴 시간에 뭘 외워야 된다고요?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만 뒤지게 외우시는 거야. 이게 공부를 잘못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외우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외우고 하면 뭔가 큰일 한 것 같은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멘붕 와버립니다. 얘가 소속이 어딘지가 헷갈려. 그래서 1년 내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배제하고 그저 절대적 등록 취소에만 주구장창. 그러면 이제 문제를 100% 깔끔하게 풀 수는 없지만은 한 90%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직접 답을 뽑는 건 정정정. 다만 요즘에 이제 약 올리는 지문 중에 하나가 자 바로 등록 결격 사유자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지금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 안 나면 많은 거야.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 교재를 분석을 해놓은 걸 보시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정확히 외우게 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는 거의 문제 구성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구성할 때 나중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처분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만 또 외우면 될 거야? 업무 정지 사유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요거 정확하게 나름대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를 외우게 되면 어차피 이것들 간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떻다? 시험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행정 형벌 공부할 때 1년 1천 쳐 외우고 3년 3천 쳐 외우고 머리가 터져버리고 3년 3천만 외우기도 이제 한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게 되면 어떻다? 어차피 비교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한 번만 더 체크해볼까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 해선 이건 거저주는 지문이지. 그 다음에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의 등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 증의되는 등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삼켜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는 행위 다성량 보셨고요. 정정정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대놓고 중개업을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스카우트해서 중개업에 투입했다. 둘 다 골로 보내버립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공한테는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년 이내 3지 나오죠. 업무정지, 중간에 과태료가 들어가든 말든 간에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바로 이제 지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0 몇 페이지야.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113페이지부터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지문 형태로 잘 안 내고요. 박스형으로 거의 도배하는데 교재 113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됐을 때 끄트머리 취소해야 한다. 오른편 사해. 이건 거저준 지문이야. 답 안 됩니다. 2번 지문요.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한 개밖에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중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모르죠. 이건 이중 등록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만 2개를 둔 거야. 중개사무소도 하나밖에 못 두거든요. 아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란 얘기라고. 하나도 공부 안 했지만은 우리가 강조 드리는 게 뭐라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외우고 있다고. 그럼 모르면 다 뭐가 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가 보다라고 썰렁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요. 공법 같은 경우는 5문제 지문 중에서 한 2개 알면 성공한 인생이고요. 중개사법에서는 한 서너 개 정도 알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벌칙, 행정처분 파트가 어렵거든요. 이게 뭐 외운 데까지 외워져도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 비우고 가셔야 돼. 다만 이렇게 얘들끼리 비교하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은 이 파트가 그 문제구나. 이건 이제 알 수 있는데 중간에 다른 얘기하면서 갑자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외웠던 건 뭐야?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만 외웠으니까 그럼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가 보다라고 추정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114페이지부터 관련 기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6문제가 구성이 된 걸로 봐서 거의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 해서 1번 보니까요. 개설 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그저 아는 건 뭐밖에 없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사 어디 있어? 없네. 해 들어가 있죠? 1번. 그러니까 외운 순서에 따라서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읽어보고 나서 느낌을 가지고 이거 내가 보기에 얘는 등록을 취소해야 돼 이렇게 하면 뒤져.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 1번 끄트머리 해선 나와 있죠. 2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나와 있죠. 스카우트 한 거야. 소공이 법을 위반하긴 하지만은 얘가 업무 능력이 뛰어나. 입 벌리면 개구라. 사람들이 다 속아. 다 물건 팔겠다 사겠다고 설쳐. 그분 스카우트다. 걸리면 어떻다? 바로 소공은 자격 취소고 개공은 개설 등록 취소. 거짓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을 때라고 하는 거. 자, 보니까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중에서 거짓 등록 나와 있죠?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지금 4번 보니까 파산자,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이 결격사예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 결격사를 외웠던 분은 알 수가 있고요. 5번 보니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출제자의 의도 보여드릴까요? 이중 등록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중개사무소 2개 이상 두는 걸 비교하는 거라고. 이중 등록은 등록관청 가서 자기 이름으로 중개사무소 2개 등록증을 받은 케이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한 곳만 2개 돼 있는데, 분점처럼 지들 멋대로, 임의로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뒀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은 어떻다? 아까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바로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새로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보셔야 돼. 이중 등록하고 요걸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2개 이상 두는 거하고 이중 등록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나만 하고 범계에다 본점, 예를 들어 평촌에다 지점, 지 멋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근데 중개사무소를 범계에다 개설 등록 등을 받아. 그리고 시민 뚝 떼고 등록관청 가서 또 시민 뚝 떼고 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인상이 좋아서 그래요. 처음 왔어요. 그리고 모르고 또 개설 등록을 해줄 수가 있거든. 등록관청에서 같은 시공간이면 더더욱 해줄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다 걸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두는 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문제 진짜 잘 만들어 이 자식들이. 어설프게 내는 것 같은데 문제 진짜 예술처럼 만들어요. 착각을 유도해요. 그래서 하여튼 중개사무소 2개 이상 두는 것은 어떻다? 임의적 등록 취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출제 취지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죠. 1년 이내 얘기 나와 있죠. 그럼 무조건 뭐야?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까 요 항목, 요걸 갖고 즐겨낸다고. 1년 동안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뭐 나와 있으면, 업무정지 3번. 삼지 나왔지. 세 번째 업무정지 기회 안 준다. 아예 세 번째 사유가 발생하면 가게문을 닫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최근 1년 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세 번째 업무정지죠?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요즘에 트렌드로는 30회들이 약간 어긋났지만 2번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그러면 얘는 지금 2회밖에 안 됐죠? 업무정지만 따지는 거야? 과태료는 안 따지고 업무정지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회니까 아직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디귿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삼진 걸리죠?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 걸렸죠? 그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리을번 최근 1년 이내 3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그럼 그냥 업무정지 때리면 되는 거지. 업무정지 한정에서 세 번째가 되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27회 때 아주 괜찮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되고 두 가지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해산 나와 있죠? 사망은 안 내, 유치해서. 사망은 한 번도 안 냈다고 아직 시험 문제 구성할 때. 2번, 거짓으로 등록. 나와 있죠? 3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 이중 등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이 된 경우, 이중 소속이 있죠.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 요건 등록 취소까지는 아닙니다. 떴다방이라고 해서 분양을 하거나 이런 데 가갖고 저런 하나 차양 하나 설치해놓고 하는 거. 요거를 등록 취소까지는 안 한다고요. 그 뭐야? 모르지. 그걸 해설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아닌 걸 고르죠. 4번 문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끄트머리 사망 나와 있죠? 1번 지문 끄트머리 사망 나와 있죠? 네. 저처럼 날티나게 보라고? 네. 앞을 또박또박 봐버리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사망. 그 다음에 벌금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돼서 확정된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격사유 얘기인데요.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떻다? 바로 결격사유고요. 그러면 이제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볼 것도 없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결격사유 문제를 2개나 끌고 들어왔네요. 세 번째, 요거 같은데, 최근 1년 내내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처분 해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절대적 등록 취소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잖아. 삼진 아웃제.
이 문제하고 4번 문제, 29회 때 문제하고요. 아까 2번 문제, 27회 때 문제 같은 문제라고. 업무정지, 요걸 셀에 맞게 되면 세 번째 업무정지 때려 맞을 일이 생기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었죠? 27회 때. 2번 문제. 그러니까 27회 때 출제 문제를 보고 29회 때 출제위원은 뭐라고요? 요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B를 받아. 그리고 답은 일단 뭘로 뽑아? 삼진아웃제를 가지고 삼진아웃 아니게 두 번만 이렇게 답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분석해 갈 때도 그 중간중간에 사망, 집행유예, 파선 선고 이런 거 쫓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출제위원은 마음이 정해졌다고 뭘 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하도 많아가지고 뭘 낼 자신도 없어. 근데 앞에서 선배 교수가, 선배 출제위원이 요거를 뒤이렇게 복잡시게 냈네? 이게 중요한가 보다. 기본 구조가 그렇다. 이게 중요한가 보다. 그럼 어떻게? 그걸 답으로 뽑아주고 나머지만 복잡시 이렇게 사례. 날짜까지 막 나와 있으니까 막 가슴이 막 점여와. 날짜 계산하지 마시라고. 2018년도 10월 달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었고, 그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답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력을 줄줄줄 다 외운다 한들, 솔직히, 아까 지금 사망하고 날짜 나오고 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져. 뒤져. 시험 보러 가고 뭔 생각이 들어? 내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선생님, 원장님 바람 넣어가지고, 나 진짜, 짜증나. 이거 이렇게 짜증낸다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어려울 줄 알았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냥 주로 요즘 트렌드에서 답을 뽑아내는 주제가 뭔지를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대충 보게 되면은 답을 뽑아낼 수 있어요. 얘는 27회, 29회 때 나왔어. 30회 때 이중 소속 대신에 중개사무소 2개 이상 개설 이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그러면 31회 때 30회 때 문제는 아마 피해낼 거예요. 출제위원이.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다시 업무정지 시리즈를 가지고 또 답을 내더라도 수험생들 전혀 똑같은 문제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보면 뭐냐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루틴, 규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게 되면 최소한 인간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뭐는 알고 들어가야 돼.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는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거 아예 각인이 돼 있어야 돼. 또 절대적 등록 취소 이런 거 나오면 이 새끼들 또 이거 내놔볼까? 이렇게 불량한 자세로 접근하셔야 돼. 이분들이 뭘 내셨을까 궁금해 하시면 안 돼. 띄엄띄엄 보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럼 답은 4번. 5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은데 시험 보실 때 가면 힘들어지는 이유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지금 홀수의 차에 내고 있는 게 업무정지, 요거 즐겨내고 있고요. 좀 이따 이제 그럼 절대적 등록 취소에서 세 번째면 요게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24회 때 문제, 옛날 문제네요. 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했어. 스카우트했다. 예. 그러면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자,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요거는 사실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자격 정지 사유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에는 포함이 안 되죠. 3인 확서서 6.2 거작 등, 여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기업 디귿을 알고 있잖아요. 기업 디귿은 좀 쉽잖아요. 아니 중간에 모르는 건 제낀다 하더라도 기업 디귿은 간단하잖아요. 그럼 제가 수험생 같으면 먼저 기억 디귿 있는 것부터 마킹하는 거예요. 기억 디귿.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서 찍어내는 거죠.
빡센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 훈련 돼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모를 수도 있고, 몰라도 되고, 난 많이 공부한 것도 없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난 증을 따야겠고, 그러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기억 디귿은 포함되어야 된다. 기억 디귿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리을 번 증여 명목으로 자,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게 자격 정지 사유죠.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그 중에 하나죠. 어려워. 그 다음에 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행위 요거 뭡니까? 자 자격 정지 사유. 자 그럼 정리하면 일단 기억 디귿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중개사무소 아닌 것을 모두 고르셨구나. 뒤지게 읽어놓고 기억 디귿을 빼야겠네요. 기억 디귿을 빼야 되는 거죠? 네. 기억 디귿을 빼면 나머지 문제 다 3번 돼버리네요. 인가 아닌가를 헷갈리긴 했는데 요렇게 이 문제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닌 걸 고르셔야 할 때도 우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외웠으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에 아닌 걸 고르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걸 외우는, 자, 아닌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인걸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까지 하면 이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도. 그리고 바로 넘어가 버리시면은 다른 문제에서 집중을 하실 수가 있어서 훨씬 좋아요. 근데 이걸 일 없이 분석하면서 이건 뭔가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시험을 보시면 안 돼. 절실하셔야 돼. 아주 심플하게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답은 3번. 그래서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닌 건 30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등록 취소를 고르시오. 27회 때, 29회 때는 아닌 걸 고르시오. 자, 그 다음에 25회 때도 아닌 걸 고르시오. 홀수회차는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주로 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24회 때도 아닌 걸 고르시오. 다 주로 아닌 걸 고르시오구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 6번 문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가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건 이제 살 붙일 건데요. 청문 못하는 경우 있어요. 사망, 해산. 청문이라는 게 가게 문 닫을 건데요. 기어 와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이건 따로 외울 것도 아니야. 청문의 의미가 뭐냐면 불리한 행정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 와봐 라고 했던 얘기가 뭐라고요? 청문 사유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해서는 어떻다? 청문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 사망해선 답은 2번인데 요 뒤에 청문 사유 교재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뒤에서 보시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관련해서 지문 하나 나와 있네요. 보니까 교재 116페이지. 자, 등록관청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동 용연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된다 해서 일단 틀렸죠? 임시 중개시설물이라고 하는 거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에는 포함이 안 되죠? 이건 뭡니까?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다? 뭐 취소할 수 있다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야 돼. 절대 텍스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등록증 반납 똑같은 구제고요. 자, 여기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업무 정지 처분 관련된 주제 과태료처 묶어서 보겠습니다.